여러분,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근교의 한 하이엔드 실버타운 입주 대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0명입니다. 보증금만 10억이 넘고 월 생활비가 500만 원인데도 들어가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 많은 노인들의 사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실버머니의 대이동일까요? 세계적인 석학들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가 이제 노인이 되었다. 이들을 우리는 욜드라 부릅니다. 영 올드, 즉 젊은 노인들이죠. 이들은 과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자식에게 헌신하며 뒷방 늙은이로 남길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산을 쏟아부어 완벽한 고립과 최상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어느 실버타운이 좋다는 부동산 임장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거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서비스로, 가족 중심에서 철저한 자본 중심으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그 잔인하고도 화려한 실체를 파헤칩니다. 2030 세대에게는 부모님의 부양 리스크를 줄일 전략서가, 5060 세대에게는 생존을 위한 자산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노후의 성곽, 실버타운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아니, 수십억 하는 강남 아파트 놔두고 왜 굳이 좁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주거의 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게 뭘까? 돈일까요? 질병일까요? 현장에서 만난 욜드 세대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면 사회적 관계망이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하이엔드 실버타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비슷한 자산 수준, 비슷한 커리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프라이빗 클럽을 사는 겁니다. 독서 모임, 골프 라운딩, 와인 클래스가 매일 열리는 곳이죠. 두 번째,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말은 진심인가? 네, 아주 지독하게 진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자녀와의 갈등 요소인 간병과 가사가 시장 서비스로 대체됩니다. 즉, 자녀와 비즈니스적 효도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고도의 계산이죠. 이것은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위해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230은 왜 여기에 열광할까요? 그들은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경제적 자립도가 높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안도합니다. 여기서 주거 트렌드에 거대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부모의 노후 자산이 자녀의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는 묘한 역설이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보죠. 여러분, 하이엔드 실버타운은 지상에 정박한 육성급 크루즈입니다. 여러분이 크루즈 여행을 가면 어떠신가요? 일단 배에 타는 순간 끼니 걱정 안 하죠. 방 청소 걱정 안 하죠. 아프면 배 안에 의사가 있고 심심하면 갑판 위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크루즈 승선권이고 매달 내는 생활비는 올인클루시브 이용료 인생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주거의 구독화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구독하듯 이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식사, 의료, 문화생활을 패키지로 구독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소유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지상과제였다면 욜드 세대는 그 시세 차익을 실천적으로 소비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 7시 전용 레스토랑에서 영양사가 짜준 식단을 먹습니다. 9시에는 단지 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하고 오후에는 입주민 전용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를 봅니다. 저녁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단지 내 상주하는 간호사가 즉시 체크하고 필요하면 대기 중인 차량으로 5분 거리 대학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이 시각화된 시나리오가 바로 지금 10억대 보증금을 만드는 핵심 엔진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은 30년의 시간을 설계해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채널은 늘 동전의 뒷면을 봅니다. 이 화려한 실버타운 열풍, 정말 장밋빛일까요? 제가 취재하며 느낀 불편한 진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의 계급화입니다.
현재 공급되는 실버타운의 90% 이상은 상위 5%만을 겨냥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노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포화 상태이고 중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합니다. 결국 노후 주거지도 강남 아파트처럼 가진 자들의 성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씨앗입니다. 둘째, 자산의 고착화입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안 팔리고 실버타운 대기는 다가오고 결국 급매로 던지게 됩니다. 운영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자산을 저가에 흡수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운영 주체의 재무 건전성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억대 보증금은 공중분해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고립의 역설입니다. 같은 수준의 노인들끼리 모여 있으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느 아파트 살다 왔느냐, 자식이 뭐 하느냐로 또 다른 계급이 나뉩니다. 천국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죽을 때까지 비교하며 살아야 하는 은퇴자판 스카이캐슬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싼 돈 내고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욜드 세대의 실버타운 임장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주거혁명의 서막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사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공받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혹은 나를 위해 준비된 주거 플랜 B가 있는가?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노후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실버타운의 줄서기 현상은 국가 시스템이 메우지 못한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파고드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모든 자산을 유동화해서 하이엔드 실버타운의 서비스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의 가치를 지키며 익숙한 내 집에서의 노후를 고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엄한 노후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금 어떤 경제적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고민과 전략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설계도에 작은 선 하나라도 그어드렸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